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 뉴스사랑방의 김구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워싱턴에서 날아온 뉴스 한 줄에 밤잠 설친 분들 계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유엔과 나토를 뛰어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이른바 세계평화위원회 PCGP를 설립하고 그 창립 파트너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겉으로는 초청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화려한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위기라고 불러야 할까요?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익이 없으면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부릴 수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몇 푼 더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세계 질서의 판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뉴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신다면 이 불안은 곧 냉철한 전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계산기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판을 튕겨야 할지 그 생존의 지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건의 팩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다는 세계평화위원회 PCGP,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본질은 미국 주식회사의 새로운 이사회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이나 나토 같은 다자 기구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결정할 때는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느라 답답해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걸 비효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직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거래 장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창립 파트너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네 삶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엔이라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내며 살았습니다. 입주민 회의도 하고 층간소음 문제도 서로 상의했죠. 그런데 갑자기 힘센 건물주가 아파트 관리실은 말만 많고 일은 못한다. 내 개인 별장에 들어올 사람만 따로 뽑겠다. 대신 입장료는 비싸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장료의 성격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니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라 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평화위원회 가입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나 대만 해협 같은 곳에 한국이 돈과 병력을 보태라는 이른바 동맹의 주주, 셰어홀더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가입하자니 중국과 러시아가 너희가 미국 앞잡이냐며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거절하자니 당장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폭탄이라는 미국의 회초리가 무섭습니다. 마치 한겨울 혹한기에 땔감이 떨어져 가는데 옆집 부자가 비싼 값을 쳐줄 테니 내 집 마당부터 쓸어라라고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장으로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가장이 딱 그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 무섭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면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장사꾼입니다. 그가 우리를 첫 번째 파트너로 불렀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매력적인 매물이자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역사 속 거인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고려시대의 외교관 서희 선생을 떠올립니다. 서기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공포에 질려 땅을 떼어주고 화친하자는 할지론이 대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빨리 끝내자거나 혹은 무서우니 항복하자는 패배주의가 팽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장 소손령과 마주 앉아 적의 진짜 욕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고려 땅 자체가 탐나서가 아니라 송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고려가 뒤를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서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송나라와 친한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것이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길을 터주면 우리도 너희와 교류하겠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군을 돌려보낸 것은 물론 오히려 강동 6주라는 금싸라기 땅을 얻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청구서를 영토 확장 문서로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돈을 내라, 중국을 견제해라라고 압박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한국의 제조업과 군사력이 절실하다는 미국의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도 답이 아닙니다. 서희 선생처럼
트럼프가 가장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빅딜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피땀 흘려 키운 경제입니다. 단순히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렛대 삼아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서희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금 대신 자격을 거래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비용을 단순히 방위비로 지불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돈, 매몰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핵 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대가로 지불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4060 세대 여러분, 자녀 교육비 쓸 때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줄 테니 대신 우리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칼, 핵 재처리 권한 등을 쥐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내밀어야 할 역제안입니다. 국내 보수층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해야 이번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아닌 전략적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의 위원회에 가입하면 중국은 반발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태풍이 온다고 농사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배수로를 파고 지지대를 세웁니다. 중국에게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우리는 특정 국가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제 협력의 끈은 놓지 않는 고도의 줄타기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단단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우리 내부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K방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의 새우가 아닙니다. 덩치는 작아도 단단한 돌고래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 쫄지 않는 배짱, 그것은 바로 우리 국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라며 환영하고 진보 진영은 미국의 용병이 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수사랑방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듣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외세에 휘둘렸던 때는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척화파와 주화파가 싸우느라 대비를 못했고 구한말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의 세계평화위원회는 분명 우리에게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다루면 이 성배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느라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국익 우선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마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을 새로 세우고 지붕을 고치는 과정은 시끄럽고 먼지가 날립니다. 비용도 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야 비로소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지금의 진통은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평화위원회 설립과 한국 초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물가에 팍팍한 살림살이에 국제 정세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4060 세대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IMF의 파고를 넘었고 금융위기를 견뎠으며 맨주먹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세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으면 됩니다. 파도가 높으면 배를 더 단단히 묶으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장사꾼과의 거래에서는 손수건이 아니라 계산기를 들어야 하고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는 눈치가 아니라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뉴스사랑방의 지혜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은 대한민국을 깨우는 축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럼프의 청구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요? 댓글로 귀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사랑방 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